안녕하십니까. 기계기술정책 국제 컨퍼런스 탄소중립 및 제조 분야 그린 전환을 위한 혁신과 협력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컨퍼런스의 시작과 세션 1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선영입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는 기계형,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R&D 메카로의 성장입니다. 제조 분야는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과 동시에 탄소 다배출 산업이며 해당 분야에서의 탄소 감축이 2050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맞춰 한국기계연구원은 저탄소 시대를 이끌 기계 분야 R&D의 선도자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시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박성재 소장님이 나오셔서 박상진 원장님의 개회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연구원 탄소중립기계연구소장 박성재입니다. 금일 과기부 이정호 장관님께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급하게 소집하셔서 박상진 원장을 대신하여 개해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개해석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주요국 대사관의 기후변화 및 정책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한 뜻깊은 자리를 우리 연구원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가 이룰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님 및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안상열 국장님, 외교부 이동규 국장님, 애기평 권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콜롬비아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탄소중립 의제와 혁신 전략에 대해 발제를 해주실 산하경관 전문가분들, 서울대학교 윤재영 교수님, 두산에너빌리티 유재욱 상무님께 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 좌장을 맡아주실 손정락 행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조 분야의 그린 전환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선도국들의 주요 혁신 정책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110대 국정 과제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면서 R&D 기행, 에너지 효율 제고, 자원 재순환 등 각 분야에서 그린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実施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계기술 혁신에 앞장서기 위하여 올해 초 탄소 중립 기계 연구소를 발족하는 등 연구 역량 결집에 힘쓰고 있으며 더불어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기계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성과 혁신 의제를 발굴하는 기계기술 정책 허브로서의 역할 변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는 탄소중립 및 제조 분야 그린 전환을 위한 혁신과 협력을 주제로 탄소중립과 제조 분야 그린 전환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및 산학연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계기술의 역할과 혁신 여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은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때문에 이 세계적 전환은 정말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것이며 이 거대한 도전에서 우리만 내려가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비슷한 상황인 독일 등 제조 강국들의 탄소 중립 전략과 우리나라에 이어 차기 P4G 정상회의를 피치하는 콜롬비아, 우리나라와 가기 분야 교류가 활발한 베트남과 탄소 중립 정책과 전략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연대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계기술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제조 분야의 그린 전환과 나아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6월 24일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박상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이 자리에 의미를 말씀
이어서 국가과학기술연구원 김복철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준비가 끝난 후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복철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의 기계기술정책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사전에 계획되었던 기관장 간담회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영상으로나마 축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님, 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안상열 국장님,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조연설을 통해 고견을 나누어 주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권기영 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상진 원장님을 비롯한 한국기계연구원 구성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기후위기, 탄소 중립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국제사회는 탄소 국경세 도입, RE100 등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이행을 선언했고, 기계연구원을 비롯한 우리 출연연에서도 탄소자원화 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 원자력 기술, 핵융합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짐에 따라 제조업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기계산업, 기계기술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또 탄소 중립을 하루라도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 정책, 법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한데 모이신 만큼 많은 정보가 공유되어서 기계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해결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도 우리 기계연을 비롯한 소관 출연연이 혁신적인 R&D를 통해서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영식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군민시열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기후변화의 영역에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오늘날 기계산업의 그린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기계연구원 임직원 여러분들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및 콜롬비아 베트남 대사관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 저감은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목표를 이루기 힘든 전 지구적 공동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 탄소 중립 이행을 선언하면서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정부 역시 탄소 중립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기간산업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제조 분야, 즉 기계산업의 탄소 감축이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탄소 중립과 기계 산업 간의 역량에 대해 토론하고 제조 분야 그린 전환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계기술 정책 국제 컨퍼런스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과 혁신적 발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기계기술 정책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의원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았고요. 이어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안상열 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자리로 올라가시겠습니다. 축사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게 탄중위의 사무처 안상열 국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기계연구원의 박성재 소장님, 김영식 의원님과 박의연 목소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들 아시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정부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기술과 발에 엄청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동향에 맞추어서 탄소 중립 이행을 약속하였습니다. 작년 글래스고 회의에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감축 목표를 40%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탄소 중립이 우리나라의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지만 세계 탄소 중립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제조 비중이 높고 에너지 자립이 약한 우리 경제 구조에서는 이 과제가 어렵고도 도전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마더 인더스트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기계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이 개발되어서 이 기술이 다른 분야로 파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길은 짧은 길이 아니고 정말 길고 멀고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서로 공감되고 고민되면서 많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아이디어가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한 여러 내빈분들의 환영사와 축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컨퍼런스의 기도 연설을 들으실 차례입니다.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권기영 원장님이 나오셔서 ESG 경영,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 기술이란 제목으로 기도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권기영입니다. 참석해주신 안상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국장님, 박성재 기계연구원 소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발표할 주제는 ESG 경영, 탄소중립, 그리고 에너지 기술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상승이 멈추고 하강급선을 그리는 순간, 즉 드로우다운을 앞당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탄소 중립을 좀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영에 있어서 친환경 경영을 포함한 ESG 경영으로의 전환과 기술의 힘으로 에너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최근 ESG 경영이 산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빅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SG 관점에서 비교 우위를 갖춘 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EU의 탄소 국경 제도 전면 도입 등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 교육 구조로 인해 탄소 중립 실현 방안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텍소노미 탄소세, ESG 채권 등 ESG 경영 키워드에 대해 산업계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재무적 성과인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지배구조 투명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ESG 경영의 의미라고 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활동을 경영에 통합하는 것이라면 ESG 경영은 투자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ESG 경영 요소별로 개량화하고 정량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SG 경영에 대해 기업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2022년 2월 정경련 보도자를 보면 ESG 경영에 있어 친환경 경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도 순위가 환경 67.4%, 사회 18.6%, 지배구조 14.0%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친환경 경영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세, 탄소국경세 도입, 탄소중립법 시행,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환경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선호 등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 경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친환경 경영을 위한 기업 선택지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전략, 배출권 거래와 같은 탄소 상세,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등이 있겠습니다. 친환경 경영 목표 달성에 있어 탄소 중립 에너지 기술의 역할이 더욱더 부각이 됩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로 2030년에 2018년 배출된 이산화탄소 7.35톤 대비 40%를 감축해야 하고 2050년에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대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기간이 32년으로 매우 짧아 공격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2030년 감축 목표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산업계의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11월에 탄소중립 산업 에너지 R&D 전략을 마련하여 산업 에너지 분야의 구체적인 감축 수단을 제시하였습니다. A항 화력발전 전면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에너지 분야는 2030년에 201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2.7억 톤 대비 44.4% 감축된 1.5톤만 배출해야 하고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원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가야 합니다. 더불어 전력계통 혁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A항 화력발전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순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CCUS 역할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현재 모습을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2015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까지 누적 기준 태양광 17GW, 풍력은 1.64GW를 설치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원별 전력 생산량은 태양광이 45%, 육상 해상 풍력이 8.4%, 태양광 풍력이 50% 초반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환경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국민 동의를 얻을 때까지 친환경 발전의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염두에 두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경영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체계 EU 텍소노미 최종안을 2월에 발표했습니다. 원전과 천연가스를 EU 텍소노미에 포함시키면서 재생에너지가 선순될 때까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 등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 안보가 중요시되는 앞으로의 상황을 감안하면 최종안이 그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국의 정책 기조를 보시면 독일을 제외한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모든 원전 나라에서 모두 원전 추가 건설과 SMR 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에 대해 새롭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여전할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자료 넷제로 바이 2050에서도 전력, 건물, 산업, 교통 전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에 있어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60% 이상 차지하고 2050년에는 88%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이레나 자료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 1.5도시 패스웨이에 따르면 전체 발전량 중에서 태양광, 풍력 등 배려able 리뉴얼 에너지가 2018년 10%에서 2050년에는 63%나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열 등을 모두 포함한 재생에너지로 보면 92%나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중립 방향도 큰 틀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이 함께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운영 허가 만료 원전 계속 운영으로 원전 비중을 제고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에 기반하여 지속하되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에너지 부분 기술적 대안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초격자 기술 확보, 실증 사업과 R&D 강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의 대형 탄소 중립 메가 프로젝트는 탄소 중립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의 도전적 임무지향적 R&D를 의미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 대학, 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대형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동시에 필요시 외국 기관과의 협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대형 연구시설을 활용한 연구와 더불어 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연구 환경 구축도 필요합니다. 둘째, 에너지 산업 차세대 영역 분야 원천 기술 확보입니다. 시스템 성능 향상 및 가격 정함을 목표로 하는 주제 지향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2의 얼티베이트 아틀란티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제에 여러 컨소시엄의 장기간 안정적 지원을 통해 기술 혁신의 총량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셋째, 상용화 단계 집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재생에너지 단지 연계형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인증서, 확인서 발급 및 시험평가 지원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를 통해 건물형 태양전지의 건축 자재로서의 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시장 진입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지역 발전과 혁신기업 육성도 중요한 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융복합 단지 중첩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 기업 육성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선도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맞춤형 R&D 지원이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남도 늘려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토양 저장을 위해서는
지질학자, 식물학자, 디지털 기술 전문가가 만나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펌스 앤 파이프스라는 시추 기술과 혈관 시술이 개념상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의료 산업과 석유 산업 전문가들이 서로 만나는 모임으로 시작했는데요. 제가 로켓 과학자들과의 만남으로까지 폭을 넓혀 다양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넷제로 건물, 걷기 좋은 도시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 사회경제, 예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ESG 혁명, 민간 기업을 넘어 공공 부문의 ESG 경영 확대로 인해 탄소 중립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여러 옵션 중에서 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대안과 생태계 강화에 대해 축약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영 원장님의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섹션 1 시간으로 한국의 탄소 중립 및 제조 분야 그린 전환 의제와 혁신 전략을 주제로 제조 분야의 그린 전환을 위한 과제, 기계 산업 그린 전환에 대한 현장 사례 공유 및 한국기계연구원의 탄소 중립 기계 R&D 추진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이신 윤재용 교수님이 나오셔서 탄소 중립을 위한 제조 분야 그린 전환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울대 윤재용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계연구원 컨퍼런스를 축하드리고요. 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제조 분야 그린 전환의 과제라는 제목을 제가 갖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가 지난 3년 동안 환경연구원 원장을 하고 작년 말에 복귀했습니다. 환경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주로 하는 게 우리나라 탄소 중립 정책을 하여튼 지원하는 일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했어요. 전체 탄소 중립 전체의 흐름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근데 제 전공은 제가 화학생물공학부에 속하기 때문에 화학산업의 뭐 그런 거는 제가 뭐 좀 알아도 이 기계연구원은 기계 분야인데 제조 분야 그린 전환의 과제가 뭘까? 사실 좀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냥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상이 지금 막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느끼고 아마 많은 분들이 느낄 겁니다. 탄소 중립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주제가 된 것도 많고요. 또 뭐 하루가 멀다 인공지능이니 뭐 데이터니 뭐 하여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여튼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냥 마스크 끼고 불편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경제가 막 올스탑이 되고 글로벌 밸류체인이 바뀌고 게다가 이제 뭐 미국이랑 또 중국이랑 기술 패권 경쟁이 막 일어나니까 또 우리 샌드위치처럼 우리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먹고 살려면 게다가 이제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이게 막 그냥 에너지, 식량, 온통량 문제가 막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중요한 팩터리는 하지만 단일 팩터는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은 탄소 중립이 주제니까 하여튼 기후 위기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특히 이제 선진국 쪽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공멸하는 거 아닌가, 큰일 난다. 어쨌든 뭐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긴 해야 되는데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온실가스 너무 낭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온실가스 안 쓰고 어떻게 온실가스가 이제 에너지 사용해서 나오니까 이거 뭐 지금 우리나라 전 시스템이 다 화석연료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거 안 쓰고 돌아가는 사회가 가능하냐 도대체.
재생에너지도 쓰고 뭐도 쓰고 에너지도 추진은 가능한 거 아니냐. 말은 쉽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쨌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탄소 중립 사회가 돼야 되고, 탄소 중립은 에너지 전환인데 에너지 전환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하는 걸 제가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한숨이 확 납니다. 이 1750년에 우리 그 증기기가 나오고 나서 한 250년 동안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걸 나타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대부분 화석연료 아닙니까? 석탄, 석유, 이제 가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 70%, 80% 가까이 되는 건데, 원자력 뭐 얘기 나오지만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저 화석연료 사용하는 것 때문에 지금 지구촌이 뭐 기후 위기를 겪는다 그러는데, 그럼 저거 안 쓰면 사회는 올스탑이 되는, 에너지가 없이 돌아가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심장과 같은 것인데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 안 하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산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이,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돌아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저거를 전부 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라는 게, 이게 무슨 뭐 5년짜리 정부가 내가 그거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닌 거죠. 그래도 2050년까지 하겠다고 한 30년, 그것도 길진 않습니다. 제가 봐서 꾸준하게 열심히 해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건데, 이게 정부 바뀔 때마다 그냥 완전히 업앤다운 하면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 문제는 전 정치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인류 생존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어떤 생존의 문제로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화학공학을 했으니까 어쨌든 화학 제품이 나오려면 산업 현장이 있는 것이고, 산업 현장이 있는 것이면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원료가 다 전부 화석연료죠. 석유죠. 뭐 석유 화학 산업이라고 하는데 석유 없는 화학 산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현재. 게다가 뭐 화학 산업이라고 하는 게 다 온도 올리고 압력 올리고 해야 되는 건데, 온도 올리고 압력 안 올리고 상품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어려운 거죠. 그 과정에서 대기가스도 나오는 거고 폐기물도 나오는 거고, 제품을 만들어 놔도 그 제품이 뭐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뭐 태우면 또 온실가스 나오는 거고, 안 태우면 환경오염 일으키는 거고, 우리의 문명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의 시스템이.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돌아가려면 사람 물자가 걸러 다녀야 되고 출퇴근을 해야 되고 수송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차량들이 전부 다 내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 식량 운반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250년 동안 우리 인류가 발전해온 양식은 화석연료를 기본으로 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면 완전히 새로운 공학기술의 체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정말로 많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어떤 공학적인 진전과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계연구원, 제가 이게 그 슬라이드를 주셔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한 70억,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된 거는 결국은 기계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우리가 육체노동 해가지고 그냥 맨힘으로 하던 거를 기계 전기기관 만들고 전기기관 이용해서 모터 만들고 동력 만들고 해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생산력을 올린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IT 기술 붙이고 AI 붙이고 해서 이제 생산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전부 다 모든 기반은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연구원이야말로 이 새로운 그 기계공학 기술, 탄소 중립 사회의 새로운 기계공학 기술을 완전히 재창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탄소 중립 사회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계연구원의 앞으로의 할 일들이 많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크게 세 분야로 해놨는데, 일단은 뭐 에너지 인프라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기계 제품들이 에너지 효율화가 돼야 되고, 그것들이 다 전기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런 것도 이제 전기라는 게 다 화석연료잖아요. 그러면 굴착기가
디젤 엔진으로 돌아가는데 그 전기로 하는 불착기가 나와야 할 판이고 그게 재생에너지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완전히 줄일 수 있겠습니까?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쨌든 뭐 연료 전환을 하든가 CO2를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땅속에 묻든가 바닷속에 묻든가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링은 이거 제가 기고한 건데 탄소 이제 엔지니어링은 두 가지뿐이 없다. 탄소 중립 사회 이전의 엔지니어링과 탄소 중립 이후의 엔지니어링으로 나눠질 거다. 여태까지 엔지니어링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엔지니어링이고 우리가 살려고 하면 탄소 중립 엔지니어링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할 거는 아주 천지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선진국이란 20년 뒤졌고 30년 뒤졌고 뭐 돈이 없고 뭐 그런 얘기 할 것 하나도 없다. 거기도 하나도 기술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우리가 잘하면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한 7억 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한 555톤 되니까 우리나라는 한 1%에서 2% 사이에 되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2% 룰이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뭐 우리가 이거 0으로 줄인다고 그 온실가스가 제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난리냐, 왜 맨 처음에 하냐,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합니다. 우리가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아주 도덕적인 어떤 큰 어떤 그 의무감으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국제사회가 우리가 별로 안 가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역할들을 하도록 지금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우리 권 원장님의 말씀 ESG도 되는 거고 RE100도 되는 거고 탄소세도 되는 거고 다 되는 거죠. 우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2020년 우리가 이제 그 10월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되는데 왜 탄소 중립 선언을 했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해서 바로 전에 그 중국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2060년 한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중국이 온실가스 발생의 거의 3분의 1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이 하겠다고 치고 나왔고 일본이 또 하겠다고 치고 나왔고 바로 그 전에 12월에 EU가 하겠다고 치고 나왔고 게다가 바이든 정부가 등장하니 다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선택은 있었다고 봅니다. 2055년 정도에 일본이 2050에 했고 그 중국이 2060년에 했으니까 우리는 일본하고는 만만하다고 보니까 일본하고 비슷하게 하거나 그 중간에 근데 그거는 뭐 정치적인 판단으로 한 거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갈 거냐 뭐 NDC도 40%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뭐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현재로는 그 업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현실성 있는 NDC 목표를 맞추겠다. 저는 뭐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전체 배출량의 이제 산업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거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발전, 산업, 수성 건물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발전 전기 만드는 회사가 자기네가 쓰려고 전기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 반을 다 산업체에 주면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은 거죠. 5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송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 돌아다니는 거고 건물이라고 하는 건 건물에서도 다 전기 써야 되고 냉난방 해야 되니까 이제 저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에 들어가는 뭐 수많은 뭐 에너지 생산과 기계 장비들이 전부 다 교체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 사회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전기 에너지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쓰는 에너지가 100이면 현재 전기 에너지의 포션은 20%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2050년 된다 하더라도 50% 현재 시나리오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물론 IEA 같은 데서는 뭐 그걸 좀 더 올려라 말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나머지 포션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화로 가는 거는 맞는데 전기가 아닌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쓰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 거가 열 에너지 같은 게 그런 거에 속하고
그 기계연구원들이 이제 열 기계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한번 그 에너지를 태우면 그걸로 전기도 생산을 하지만 그 열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걸 버리잖아요. 버릴 뿐만 아니라 그걸 그냥 또 에너지를 써서 온도를 낮추고 이러니까 그걸 다시 다 디자인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산업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권 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철강 어렵죠, 석유화학도 어렵고 시멘트도 어렵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기초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철강 가져다가 뭐 자동차도 만들고 순박도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산업이 국내에 또 없을 수도 없는 산업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도 뭐 수소 경제, 수소 기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탄소 중립. 그러니까 수소 쪽으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거죠. 갈 수 있는 데는 수소 경제, 수소 기술 쪽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플라스틱 재활용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 바이오 에너지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 산업군이 없거든요. 그 있는 산업을 다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세상이 바뀌는데 주어지는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 산업도 성장하고 또 탄소 중립의 대명분도 구하고 거기서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수소 에너지가 찾는 비중이 5분의 1이나 됩니다. 저게 반은 전력 생산에 들어가 있고 반은 뭐 산업 쪽에 이제 들어가 있고 일부는 유통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기계연구원의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니까 기계연구원에서 이렇게 새로운 연구소도 만들어서 하여튼 탄소 중립 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이렇게 이제 구상을 발표하셔서 이 구상이 잘 됐으면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용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학생이었다면 절대 볼 수 없는 수업 같은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한국기계연구원 탄소중립기계연구소의 박성재 소장님이 나오셔서 기계연의 탄소중립기계 R&D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박성재입니다.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의 탄소중립기계 R&D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공경 원장님이 여러 가지 기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기 윤재용 교수님이나 이육사모님의 발표 내용으로 저희들이 전략을 상당히 좀 검토를 또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특히 이번에 보니까 부산 에너빌리티하고 저희 기계연구원하고는 상당히 뭔가가 좀 많이 비슷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타도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리뷰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 탄소 중립 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EU에서 그린딜을 발표했습니다. 이 그린딜은 2050 탄소 중립 목표치에 대해서 그린딜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및 산업 등의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작성한 그런 베이스되고요. 이게 지금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이룩하고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달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이제 저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상향을 했고 2050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110대 국정 과제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탄소 중립을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주력 산업의 어떤 고도화를 통해 가지고
저탄소 시대를 준다는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그런 방침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1.5도씨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6.9기가톤, 아까 369억 톤의 추가적으로 탄소 감축 로드맵을 세우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은 9.8기가톤이고 순 배출량은 제로가 되고 있죠. 제로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점 분야를 5개, 그리고 이제 기본 기타 분야를 하나로 해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여기 지금 중점 5개 분야를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하고 그리고 에너지 질량 및 효율 분야, 그리고 전기화, 수소화, 그리고 그게 지금 CCUS 등이 이제 5개 분야가 되고요. 그리고 기타 분야는 BCCS, 그러니까 탄소 포집 및 저장이 가능한 그런 바이오 에너지가 되겠죠. 그런 기술과 또 다른 기타의 어떤 탄소 감축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지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원자력 에너지 부분인데, 원자력 에너지의 어떤 유지는 기여도는 기본적으로 어느 날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작성된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요 선진국의 정책적 유선 분야를 보시면은 크게 에너지 믹스 다변화및 전기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에너지 효율 증대, 그리고 신산업 개척, 신기술 개발 활동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믹스 다변화 및 전기화 부분으로 보면은 수소를 대용량으로 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액체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는 거고, 원자력 기술이 나옵니다만은 원자력 기술을 고도화하는 거, 그 2차 전지나 그리고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서의 원탄소 유지화라든지 전기화 부분이 에너지 믹스 다변화 및 전기화 부분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부분은 풍력이나 태양 에너지 그리고 그린 수소를 공하고 그 에너지 저장 기술이 이렇게 같이 포함되는 그리고 에너지 효율 증대 부분 분야에서는 산업 공정 효율화나 건물 에너지 절감 기술과 열 에너지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열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이 부분에서 육성 분야로 기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산업 계층의 신기술 개발 쪽에서는 자원 재순환이나 CCUS를 주요 이슈로 키워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의 국가 및 글로벌 기업에서의 시장 변화를 보면은 탄소 중립이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넘어서 글로벌 경제 질서를 제시하는 핵심 이슈로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친환경, ESG 이 시장이 급성장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수소, 전기차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면은 기후 변화 및 탄소 중립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거린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이제 탄소 국경세 그리고 자동차 배출 규제 성향 등의 글로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추세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탄소 중립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나 기업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부 정책을 간단히 보면은 2050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은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삶의 질의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전환을 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장기 탄소 저탄소 발전 전략으로서는 깨끗한 전기나 수소 활용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탄소 제거, 순환 경제 확대, 탄소 흡수 수단 강화 등을 5대 기본 방향으로 해서 부문율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가지고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 전환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침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제조업 그린 전환을 통해가지고 주력 산업의 핵심 및 일자리 창출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성장률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독일이나 중국이 제3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버팀목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반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도 보시면 27.1%로 제조업 과목 중에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량 감축의 핵심은 제조업 그린 전환을 이끌고 있는 기계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기계기술 개발이 제조업 신산업 창출과 고도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탄소 주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계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기계연구는 저희들이 혁신 기술을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전주기 대형 그린 기계기술을 선도하고자 저희들이 이제 3+1 전략이라고 하는데 3대 중점 연구 방향과 6대 기술 분야 그리고 이제 기반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3대 중점 방향을 보시면 수소 경제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포함하는 저무탄소 청정 에너지 인프라 기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정규화 기술을 포함하는 에너지 전환 및 정규화 기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그 에너지 자립과 그리고 저탄소 산업을 포함하는 에너지 효율 증대 기계 기술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협력 추진이나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연구 협의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잘못 적혀 있는 오대가 있는 선인데 3대 중점 방향별로 저희 주요 개발 기술을 조금 아까 전문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 방향인 저무탄소 청정 에너지 플러스 분야에서는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액체 수소를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리고 발전용 수소 가스통이나 혁신적인 어떤 연료전지 기술을 상용하는 기술 그리고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수소 가스화하는 기술을 연구하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견인하기 위해서 이 암모니아나 수소 등을 연료로 쓰고 있는 선박 그리고 항공 등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 기자에 대한 보장, 예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집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및 정규화 기반 기술 분야를 보시면 에너지 전환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해상 풍력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기술 그리고 초연기 CO2 발전 시스템 그리고 그린 전기나 인재 전력을 활용한 탄소 저감 연료화 기술 PX-X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기 액화를 이용해 액체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조직 신화형으로 대용량 장주기 에너지 전환 나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 기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기의 전기화를 위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모터 기술과 그리고 건설 농업 분야 등의 산업기계 전동화 기술 그리고 과학공정의 전기화 기계 기술 등을 집중해서 주력하고 해서 개발하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너지 효율 증대 기계 기술 분야를 보시면은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도심의 여름 내뚝 그리고 혁신적인 열수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을 위해서 농업에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스테이 판별리들 기술들을 같이 좀 개발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모빌리티의 복사열을 제어를 해가지고 에너지 전략형으로 만드는 복사 에너지를 제어하는 나노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산업 부분의 메디아를 위해서
압축기나 펌프 그리고 터빈 등의 에너지 다소비 기기에 대한 보유가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제조 공정 장비나 재활용 기술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보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기의 제조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레이즈 가공 기술 등 포함해서 주요 기술 개발 기술을 진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탄소 중립 기반 강화를 위해서 정책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탄소 중립 협의체나 탄소 중립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산학연구원의 정책기관의 전문가와 연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 잠시 나왔지만 연구 역량 결집을 위해서 탄소 중립 기계 연구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연계 실질적 협력 및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탄소 중립 R&D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그 외에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계 연구소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드리면은 저희가 22년 4월달에 실제 신설이 됐고요. 그 안에 하나에 2개의 연구본부가 있습니다. 고열 에너지 기계 연구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 연구부가 있고 각각의 실을 4개씩을 두고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중점 연구 전략 분야 3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에 대해서 90조의 걸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로 간단히 보시면 고열 에너지 기계 연구부에는 열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계량 기계, 신에너지 센서, 에너지 법조 주요 관련된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게 주요한 연구 분야는 힙버거 등의 탄소 중립 열 에너지 시스템 연구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 극저온 냉동이나 액화 기술, 또 그 기술을 이용한 냉량 근처 에너지 생산 기술, 그리고 산업이나 플랜트나 에너지 분야의 열 유체 기계 액화수 시스템과 그와 관련된 핵심 기술 기술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LNG라든지 그 플랜트에서 쓰고 있는 기자재나 시스템이나 성능통과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개발 연구부는 지속 가능 환경 기능 그리고 무탄소율 발전, 모빌리티 동력, 플라즈마 등 4개 실이 있는데요. 주로 주요 연구 분야는 초미세먼지나 유해가스 처리 기술, 그리고 발전이나 항공용 가스트림 연소기 기술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매스나 폐기물 폐자원의 장원화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탄소 연료를 활용한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동력시 또 플라즈마를 이용한 에너지 대장 자원화 기술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페이지는 앞에 먼저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저희 한국기계연구는 1900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6년도에 설립한 이래로 저희가 이제 국가나 산업체 발전을 위해서 미래 원천 기술이나 산업 혁신 기술 그리고 이제 국가 난제 해결 기술 등을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요. 특히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분야 쪽으로 보시면 신재생 청정 에너지 플라나 에너지 전환 정기화 그리고 에너지 효율 증진 및 성장 신산업 등에서 많은 성과를 앞으로 선도 기술 확보, 기업 수준을 계속 그린 전환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 탄소독립기계연구소 박성재 소장님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해주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의 좌장을 맡으실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관의 손정락 MD님이십니다. 토론의 진행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정락입니다. 신청에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기계연구원 출신입니다. 사실 에너지 MD로 활동을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회의 갈 때마다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경제 전공하시는 분, 기술적으로 이제 전기 전공하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만 이야기하다가 지난해 2주 전인가 국회에서 기계학회에서 포럼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기계하시는 분들이 잠깐 모여서 되게 반가웠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친정에 와서 이런 분들을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한 2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세 분 발제하신 분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서브해서 말씀드리고 각각의 분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3개를 던지고 난 다음에 묶어서 한꺼번에 그 질문을 한 3개를 갖고 시고 제가 어렵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에는 탄소 중립 때문에 되게 바빴고요. 오전에는 스태핑 때문에 되게 바빴고 이제 올해는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국정과제를 장려하고 새롭게 이제 산업부에서 탄소 중립 에너지 쪽에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은 올해 이제 새 정부 들고 난 다음에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의 기존 키워드는 기존의 이제 탄소 중립에다가 에너지 안보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 입장에서는 결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이슈가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제 역할은 이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라는 이슈를 갖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국정과제를 저희들이 만들 때 제가 에너지 산업의 주력 산업화라는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한 번도 에너지 산업이 국내에서 주력 산업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조선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성장하는데 어떤 기간 산업의 역할을 크게 우리가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동원될 것이고 또 많은 에너지 기술들이 동원될 것인데 이런 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에너지 산업과 주력 산업이 되보다 이런 비전을 갖고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국가 에너지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기술 인프라 분과를 맡으면서 그거 실제로 인프레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오늘 이 행사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제가 참석을 했고요. 또 사실 세 분의 발제와 또 권 원장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 이제 발표해 주신 윤정 교수님 그 발제 내용 중에 탄소 중립은 단순히 에너지 전환이 아니고 산업의 전환이고 시스템의 전환이고 궁극적으로 생존의 문제다.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1.3%도 담보되지 않지만 탄소 중립을 해야 될 이유가 변화에 대한 편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존의 문제에 같이 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중은 작지만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된다. 특히 이제 기계연구원의 탄소 중립을 위한 기계산업의 새로운 전환에 대해서 한 3가지 인프라 혁신 전기화, 에너지 효율 3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요. 특히 감사드리는 것은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이야기하면 전기를 이야기하는데 전기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의 20%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전기 에너지인데 비전기 에너지 중에 연료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연구원이라든지 저도 앞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질문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2030 NDC 감축 목표가 40%인데 사실은 40% 중에서 부문별로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44%, 산업은 14%, 수송, 건물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산업 부분에서 이게 워낙 탄소 배출, 탄소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NDC 40%라는 것은 변경을 못하지만 부문별 목표를 지금 다시 이제 재설정하는 과정 중에서 산업 부분에서의 14%라는 목표 자체도 굉장히 강한 고통스럽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교수님께서 어차피
환경 연구원도 주셨고 포옹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그 이제 NDC 40%가 나올 때 이거 가능하냐, 현실성 있는 거냐, 그런 사실은 논의가 있었죠. 네, 있었는데 이제 논의가 충분했느냐 하면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워낙 그 시간,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국회에서 이제 35% 이상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35%는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40%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국제 상황의 분위기가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나라가 많은 거죠.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좀 곤욕스러운 그 고민들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의견들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전환, 산업, 뭐 그 이제 수송, 건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40%면 딱 40%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산업은 한 14%한 거죠. 그 전에는 한 4.5%인가 그랬습니다. 14%도 이거 가능하냐? 이 산업부, 우리나라 산업부는 어쨌든 에너지 다수구형 산업으로 우리가 발전해온 것이 팩트잖아요. 팩트고 우리가 그 공정 효율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짤 게 없다, 더 이상 아낄 게 없다. 이게 이제 산업체 의견입니다. 더 이상 아낄 게 없다. 그러면 새로운 공정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공정은 사실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나온 공정을 스케일업해서 실제 생산에 이제 투입을 하고, 그거의 결과로부터 이제 그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실제로. 뭐 10년도 더 짧은 거지만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걸리는 건데, 2030은 지금 몇 년 남았냐, 이게 가능하냐, 이런 반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산업계가 갖는 좀 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지금 돈 벌고 있고 이제 변화하는 게 좀 그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전 세계는 바뀌고는 있는데 지금 어쨌든 변화하고 투자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충분한 건가 하는 것은 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아쉬운 거죠. 그런 거예요, 자체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절충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게 이해관계의 조정이고 소통이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절대 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뭐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미국도 아니고 우리가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막 방향을 정할 정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서 생존하는 것 그리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우리가 뭐 세상의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부가 바뀐 거잖아요.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또 바뀐 정부의 철학이 이렇게 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계연구원 박승재 소장님, 늦었지만 탄소중립기 설명해 주시거든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 기계연구원 탄소중립 기계 분야 R&D 전략에서 설명해 주셨고요. 제조업의 그린 전환과 관련돼서 3대 중점 방향, 6대 분야, 그리고 함께 기반 강화 분야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상당히 다양한 분야를 제시해 주셨고요. 제가 느낀 느낌으로는 그간의 기계연구원이 이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여러 분야의 축적된 기술들이 탄소중립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어떤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항은요. 특히 이제 기계연구원에 제시한 그 많은 과제들 중에서 특히 선거에서 탄소중립을 그 기여를 해가지고 집중해서 좀 해야 될 사업 영역을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한두 개를 조금 꼽으라고 하면 대충 어떤 방향으로 좀 집중을 지으시는지
그리고 축하 감사드립니다. 기계연구에 이제 워낙 분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부가 2개고 그 본부 안에 12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뽑아라 하는 게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3대 제작 방향에 그리고 이제 6개 기술 분야가 나오고 6개 기술 분야가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저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마 수소와 아모니아를 포함하는 탄소 연료제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이 있지만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를 하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특히 기계연구원에서는 수소 쪽으로 해서 대용량화를 위한 액화수소 이쪽으로 연구개발을 진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수소를 이용한 드론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그리고 수소를 이용한 선박이라든지 아모니아를 이용한 연료제라든지 선박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재욱 사모님께서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5톤 퍼데이 급으로 가업 팬트를 하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는 아무래도 연구소 출연력이다 보니까 약간 브랜드를 좀 더 우리 쪽에서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입장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하나로 꼽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굳이 하나 꼽는다면 수소나 아모니아의 무탄소 연료 쪽으로 좀 뽑아서 그리고 수소는 뭐 연료뿐만 아니고 원료도 사용해 있습니다. 그걸 꼽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기 전에 또 오늘 회의 오기 전에 오전에 행기범 기술 인프라분과 회의를 하면서 수소에 대해서 난상특검 3시간 하던하는데 수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2017년부터 수소 경제 활성화로 매력 자극이 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내 수소에 관련된 논의가 너무 전후적으로 좀 뒤바뀐 상태에서 뒤바뀌다고 혼란된 상태에서 있어서 대략적으로 오늘 제가 정리를 하면 수소의 역할은 탄소 중립 차원에서 수소의 역할은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확대시켜서 전기 에너지로 커버를 할 수 없는 능력. 다시 말해서 특히 이제 에너지 덴시티가 높아서 전기를 바꾸는 활용할 수 없는 영역. 비전기 에너지의 수단으로서 수소를 활용하자. 그리고 그 용도는 산업용 및 수송용이다. 그 산업용이라고 해서 수소하는 제철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수송용이라고 하면 승용차는 수소라고 있지만 결국 이제 항공용 등등의 수소가 있는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야가 열에너지입니다. 열에너지를 수소를 이용한 열에너지 분야 이런 분야는 앞으로 이제 원래 이제 그 기계연구원이 열 유체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수소와 기계연구원을 믹스하는 열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고요. 마지막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감으로 기계연구원에서 좀 답변하는 것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 교수님 전공이 이제 화학공학이시거든요. 사실 아까 기계연구원의 설명에 보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특히 연료체 기술은 화공하고 밀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사님께 질문 드린 내용하고 밀집한 내용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특히 교수님 보시기에 기계연구원에서 좀 이런 분야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부소장님께서는 어차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기계연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중공업의 대표주자고요.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공학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많은 협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 특히 아까 발표에도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계연구원하고 어떤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인지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두 개의 질문을 들으시고 박 소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사실은 오늘 여기 오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환경연구원의 이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입니다. 경사연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공학한 사람인데 거기 원장을 했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다 문과 사람. 그러니까 이 문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하게 됐는데 이 탄소 중립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기관이 환경연구원. 근데 제가 들여다보면 탄소 중립 정책을 환경연구원이 혼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교통정책이 들어가야 되고 뭐 국토정책, 도시정책이 들어가야 되고 뭐 산업정책이면 산업연구원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온실가스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탄소 중립 연구단을 경사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다 모아서 제가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서포팅하는 역할을 조금 저는 했다고 좀 자부심을 갖는데 그 과학기술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을 하면 탄소 중립 연구하는 기관이 에너지 들어간 기관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탄소 중립은 문명 전환, 사회 전환, 경제 전환, 산업 전환이기 때문에 관련되지 않는 기관이 없다. 26개 우리 과학기술연구회에 관련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재료도 바뀌어야지, 화학도 바뀌어야지, 모조리 다 바뀌어야 되는데 물론 리더십을 갖는 기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기관이 협의해서 해야 된다. 기계연구원이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걸 해서 상당히 저는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열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전기만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열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게 제가 그 전체 100% 에너지 중에 지금 커버 안 되고 있는 게 40~50%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건지 뭐 없어요. 열병합이나 뭐 지금 그 열을 발생하고 활용하는 것들. 두 번째는 제가 이것도 정부가 바뀌니까 새로운 정부는 탄소 중립에 조금 덜 적극적인 정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큰 트렌드는 아무도 못 바꿀 겁니다. 탄소 중립과 4차 산업혁명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게 제대로 우리 사회에 도입이 안 되면 탄소 중립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나 무슨 뭐 건물의 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나 또 뭐 전기 쪽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력 생산이나 공정들이 결국 같이 가는 거지 탄소 중립만 따로 떼서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렇지만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자기 새로 바뀐 정부가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고려를 하겠죠. 그렇지만 큰 대세는 저는 간다. 그 기계연구원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그 이상으로 더 넓은 분위기에서 많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체. 예. 너무 좋은 조언을 해주셨고요. 윤정희 교수님께서 유엔이 똑같이 유정 사모님께서도 열 에너지 관리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정 교수님께서 타소 중립과 4차 산업혁명 살펴라 이 부분이 같이 잘 가야 된다 그런 의도로 주셨고 그리고 두산 에너비티는 아까 말씀 유정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할적인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어떤 교집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너무 많다는 걸 서로간에 확인을 해가지고 같이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여기서 이제 열에너지 관리 쪽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행히 최근에 열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아까 전기가 20%에서 50% 올라갔다고 하지만 열이 미활용들도 있고 보온열도 있고 활용이 잘 안 되고 이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계연구원에서 사실은 베이스가 그쪽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많이 연구를 지금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300%씩 뭐 힙법이라든지 기본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힙법과 관련해서 그 아래 들어가는 기자재들이라든가 시스템이나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300도씩을 올리고 한다든지 500도씩 올린다든지 아직까지 500도씩이나 300도씩은 완성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개발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열 관련해서는 사실 에너지 저장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 힙퍼프 관련해서 힙퍼프도 열을 올리게 되면 그 부분 어떻게 열을 저장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저장 매치도의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에너지 저장 쪽에 관련해서도 약간 옆으로 세계를 하는데 에너지 저장 관련해서도 보면은 너무 한쪽으로 좀 우리나라가 약간 배터리 쪽으로만 좀 치우치지 않았나. 물론 이제 보급을 상당히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서 열 에너지 저장도 좋고 그리고 저희 지금 압축 공기도 좋고 저희들하고 액체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또 수소도 사실 P2G라는 게 수소를 저장하는 개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에너지 저장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또 열 에너지도 거의 유력한 하나의 열 관리뿐만 아니라 열 에너지 저장으로 유력한 기술이라고 보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사소산업, 디지털 기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틀어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에너지 쪽 관련된 팀들이 이제 그 4차 산업 쪽하고 디지털 기반 쪽에 경험들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에는 다행히도 제조산비 연구소가 또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서 친구들이 협력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따로 내부적으로 좀 기획도 하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에너빌리티는 저희가 기계 연구들 본래는 저기 창원에서 본원이 창원에 있는데 94년도에 제주도 본원을 이루고요. 그리고 창원에 있던 팀은 제로 연구원으로 이제 남고 저희 쪽에 기계 파트를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쪽은 아니시지만 창원의 본사하고 조선 에너빌리티 그리고 저희들이 또 창원 속으로 창원의 DNA가 나와서 기계에 담는 기계 분야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많은 협력이 기대되고 좋은 성과가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마로 간단하게 1분 동안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마 세 분 공통된 주제가 오늘은 많이 있었지만 열에너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다는 것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OSP에서 열에너지 이슈를 할 때 이용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산업부에서 지난해 연말에 열에너지 TF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알았었고 특히 이제 또 세분에 말씀하신 그걸 기반으로 열에너지를 기계공에서 많이 준비를 하시고 아마 가을에 기계공에서 글로벌 포럼 할 때 주제도 열에너지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계속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삼성항공 공항팀에서 기술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요. 기술 바이더 팀, 혼자 할 수 없는 팀워크가 있어야 되고 for the future,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술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뭐냐면 약간 핑거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술은 항상 손끝에서 나와야 되는 게 기술인데 손끝에서 나와야 되는 기술의 핵심이 제도고요. 제도의 핵심이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질적으로 손끝에서 보이는 역할을 기계공학에서 해야 되고 그 기계공학을 하기 위해서 기계공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기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국내 어떤 그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에 과감하게 뛰어들어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그렇게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특히 이제 기계연구원이 이제 기관이니까 좀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특별히 많은 홍보도 해주셔서 이쪽에 중요성이 있는 거를 좀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역할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많은 각계의 고민과 노력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세션 1은 이번 토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